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2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오늘 후보 등록 마감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틀간의 후보 접수 결과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오늘부터 열흘간 당내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치열한 표심 잡기에 나선 새 후보들. 특히 초선 당선인들을 향한 구애가 벌써부터 뜨겁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후보 2명과 비주류 후보 1명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어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정성호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은 총 163명. 이 가운데 초선 당선인이 68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그룹인 이 68명의 초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여당 원내 사령탑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총선 후 치러지는 첫 원내대표 경선이 예상 득표수를 맞추기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선에 나선 새 후보들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워크숍 현장을 찾아서 눈도장을 찍는 등 초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이상의 의원들만 해도 개파나 친소관계 등에 따라서 지지할 후보를 일찌감치 정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은 그야말로 개척하기 나름인 블루오션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의욕에 넘치는 초선 당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대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이 될 인물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최근 야권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연일 맹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각기 당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두 당은 여권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함께 협력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거돈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몰랐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비춰봐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가 가히 성추문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진상조사단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공세에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특히 두 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쳤는데요. 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가진 통합당은 오 전 시장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총선 후 사과, 사퇴 약속 이행 내용을 공증한 곳이 문 대통령이 세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점을 들어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은폐한 정황이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며 오 전 시장 사퇴까지의 전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이 같은 은폐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2012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법무법인 부산 지분을 다 정리했다며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진상조사위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 이외에도 일부 여성조사위원들이 그동안 우린 어땠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야당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4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1,75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코로나 100일을 맞아서 정부가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충격과 세계인들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명 넘게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 100일째인 오늘 정례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민과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진의 협조가 주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관미 복지부 차관도 여전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전 중대한 고비인 만큼 가급적이면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모두 3,720명이나 된다고 하죠.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 그리고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2차 유행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방역 대책 마련과 생활 방역 정착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